안녕하세요. 열정이 넘쳐입니다. 자, 오늘 살펴볼 재건축 아파트 단지는 여의도의 목화 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목동이 최근에 인기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유튜브 조회수도 많이 나오고, 근데 그럴 때 이제 주변에 또 저렴한 게 있을 수 있으니까, 근데 여의도를 좀 한번 해봐야 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때마침 여의도의 모카 아파트가 정규계획 변경 공람 공고가 떠서 하게 됐습니다. 자, 좀 살펴보면 지금 지하철 5호선 이제 여의나루역 바로 앞에 이제 모카 아파트가 이렇게 있고 세대 수는 이제 기존 312세대로 그렇게 이제 큰 단지는 아니에요. 근데 장점은 주위에 이제 초중고가 이제 학교가 이제 다 있고 역세권이기 때문에 입지적으로는 굉장히 괜찮은 그런 아파트라고 보입니다. 자, 하나씩 좀 살펴볼게요. 토지 이용 계획을 보면 이제 용도 지역이 여기 기존에는 도로로 기부 찬합하는 면적이 좀 많았었는데 요번에 변경된 거에 보면 기부 찬합하는 면적이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그리고 용도 지역은 종전에 이제 3종에서 일반 상업지로 종상향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 배치도나 조감도를 보면은 이제 두 동짜리가 이제 우측에 이렇게 표시가 되고, 그러니까 밑에 저층은 그 뭐 상업시설, 상가나 뭐 부대 복리시설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갈 것 같고요. 그리- 그리고 현재 호가는 세대수가 많은 평형이 27평, 29평이란 말이에요. 매매가가 이제 25억. 최근에 10월 달에 24억 8천에 거래가 됐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브라이튼 여의도 주상복합 여기가 가장 최근에 신축 아파트죠. 여기 23년 이제 8월에 입주를 했고 세대수는 이제 454세대. 그리고 최근에 10월에 이제 33층이 38억에 팔렸고 9월 달에는 뭐 32억부터 35억까지 매매가 됐네요. 굉장히 주변 시세가 비싸다. 자, 세대당 평균 대지 지분을 보게 되면 대지 면적이 3,500평, 세대수가 312세대, 그러니까 11.2평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용도 지역이 이제 3종에서 세대당 평균 대지 지분이 11.2평이다. 근데 요거를 용적률 300%로 만약에 재건축을 하게 되면 평형 구성을 중소형 위주로 설계를 해야 되고, 그냥 그렇게 되면 기존 평수보다 오히려 작게 가야 되는 그런 세대가 조합원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근데 요거를 지금 일반 상업지구로 이제 종상향을 하잖아요. 이제 그렇게 돼서 이제 좀 훨씬 많이 좋아졌죠. 자, 10월 31일에 여기 여의도 모카 아파트 재건축 정기계획 어, 변경안에 대해서 이제 공람을 이제 시작합니다. 12월 1일까지고요. 자, 용도 지역이 이제 3종에서 이제 일반 상업지로 바뀌었고요. 그리고 기존에는 이 모카 아파트 옆에 이제 삼바 아파트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공동 개발을 이제 권장하는 계획이었는데 요번에 이제 분리가 됐습니다. 모카 아파트 따로, 삼바 아파트 따로 이렇게 이제 변경이 됐고, 그래서 이제 기존의 312세대가 이제 423세대로 이제 111세대가 이제 늘어나게 됩니다. 자, 전기 기반 시설 기부 체납을 보게 되면 아까 도로가 되게 굉장히 많이 줄었잖아요. 그러니까 2%밖에 안 돼요. 어, 그러니까 기부 체납은 굉장히 줄었다. 자, 그래서 지금 정비계획상 용적률이 여기 이제 3종이니까 230에서 이제 일반 상업지로 가면서 이제 용적률 600%까지 이렇게 이제 올라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기부 체납하는 게 엄청 많아지겠죠. 이렇게 그리고 최고 층수는 이제 60층까지 짓게 됩니다. 그래서 423세대를 짓고요. 그래- 그 임대가 이제 76세대 17.96%, 임대도 이제 중상향을 했으니까 많아지는 거고, 분양 세대가 이제 347세대
토지 등 소유자가 312세대니까 일반 분양은 35세대, 11.21% 정도 굉장히 적다. 그 얘기는 뭐냐? 당연히 이제 조합원들이 내야 할 분담금은 늘어날 거고, 이게 당연히 이제 일반 분양 수입이 없으니까 조합원 분양 수입을 이제 높게 잡아가지고 이제 맞출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조합원 분양가가 지금 여의도에서 진행되는 다른 재건축 아파트에 비해서 조합원 분양가 상대적으로 높을 거다. 이런 것들을 미리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평형이 이제 16평, 17평, 22평, 29평 이렇게 있고요. 가장 많은 평수가 이제 29평입니다. 그래서 여기 분양 평형을 보면 여기 59, 84, 103, 124, 145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103부터 145까지 요거 합치면은 대략 한 120세대 된단 말이에요. 근데 29평 가진 사람이 만약에 8호 초과를 분양받으려면 한, 한 120세대 정도밖에 조합원이 못 가져가니까 나머지 세대는 이제 84를 이제 분양 신청을 해야 된다. 그러면 29평에서 이제 8호 초과를 분양받기 위해서는 저층 혹은 탑층 이런 거 빼고 로얄층으로 매수를 해야 8호 초과를 이제 분양받을 수가 있고, 그리고 2평까지 여기 합치면 265세대가 되죠. 근데 이제 84까지 포함하면 286세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22평 가지고 있어도 나는 이제 84를 이제 분양받을 수가 있다. 그렇게 보이고, 그리고 남는 거 265니까 21세대가 남잖아요. 그거를 여기 16평하고 17평 소유자가 이제 가져가게 될 텐데, 지금 요게 이제 뭐 16평하고 17평이 이제 종준자산 추정 가액은 지금 똑같이 지금 그 간평을 했더라고요. 근데 층별로도 더 나뉘니까 여기도 결국엔 내가 84를 분양 신청 받기 위해서는 어, 그 로얄층으로 가지고 있어야 이제 84를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16, 17평의 저층, 뭐 탑층 이렇게 이제 가지고 있으면 여기는 74평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59 이렇게 이제 59를 이제 분양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전용 84를 분양받으려면 가장 안전방으로 받을 수 있는 거는 한 22평을 매수하는 게 가장 안전하게 받는 거고, 그리고 29평을 로얄층을 매수해야 8호 초과를 이제 분양받을 수가 있는 거다.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됩니다. 자, 기부 체납은 굉장히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종상향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순부담률을 보니까 46.34% 가 돼요. 그래서 어떤 걸로 기부 체납을 하나 보니까 이제 기숙사, 여기 이제 여의도 금융면을 위한 기숙사, 그리고 공공임대 업무시설, 그리고 공공임대주택 이렇게 이제 비슷한 면적 비율로 이제 기부 체납을 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뭐 용적률이 230에서 허용은 이제 350%, 그리고 이제 최종 600% 이하로 이제 결정이 됐고, 여기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서 의무적으로 이행하는 해야 되는 항목이 있고 그 외의 항목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그 의무 이행이 뭐 공공보행 통로 열린 단지 공개 공지 뭐 이런 것들 뭐 기타 이렇게 해가지고 용적률을 이제 600% 이하로 어, 적용을 받았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건축 계열을 보게 되면 대지 면적이 작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가장 궁금한 거 세대당 주차 대수가 이제 1.94대 1입니다. 그리고 용적률 산정령 연면적은 지상 면적, 지상 건물의 면적이고 지하 면적 요걸 다 합한 게 건축물의 이제 최종 연면적이 되겠죠. 거기다가 이제 평당 공사비를 곱하면 전체 공사비가 이렇게 나오게 될 거고요. 그건 뒤에 다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토지 등 소유자 중에 재건축 사업에 이제 동의를 한 사람이 이제 82.1%고요. 일단 조합 설립 요건이 4분의 3 이상이잖아요. 75% 이상이니까 뭐 조합 설립까지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추정 비례율 보니까 92.93%입니다. 수입은 이제 9,881억, 그리고 지출이 4,564억. 그리고 종전자산 추정 총액이 이제 5,721억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 16평, 22평, 29평 이렇게 종전자산 가격을 보니까 이제 16평 같은 경우 이제 13억 8천, 22평이 이제 17억 9천, 그다음에 29평이 20억 9천. 그러니까 대충 14억, 18억, 21억 이렇게 이제 간평이 됐다. 그렇게 보면 되고, 종전자산 추정액의 이제 총액을 할 때 여기 현금 청산자 이제 포함이라고 한 거는 여기 현금 청산 세대 수를 한 15세대 정도 이제 현금 청산을 할 거라고 가정을 했더라고요. 그게 이제 5,721억이고 전부 다 포함하니까 6,012억 정도가 되고, 그리고 KB 시세 11월 1일자 기준으로 KB 시세를 보니까 6,342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비율이 한 94.8%. 자, 상대적으로 지금 다른 데는 KB 시세랑 종준자산 비율이 한 대략 90% 정도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보다는 높게 추정을 했다라는 것, 종준자산이 높으면 당연히 종무자산 이제 조합원 분양가도 어, 높을 수, 높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세대당 주차 대수를 1.7대 이상으로 고급지게 지을 거라 가정을 하고, 그리고 평당 공사비는 한 900 정도로 해보니까 총 공사비가 이제 3,366억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요 총 지출 금액하고 비교하니까 4,500 한 64억 요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 보니까 한 대충 이제 평당 한 900 정도로 추정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뒤에 여기 여의도 모카 아파트가 어, 공람 자료에 뒤에 더 자세한 자료들이 나오더라고요. 다른 데랑 다르게. 네, 그때 다시 이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추정 분담금을 이제 산출을 보면 29평이 전용 84의 조합원 분양가가 22억 5천이에요. 그래서 분담금을 이제 29평에서 전용 84 신청하게 되면 분담금이 얼마냐면 이제 3억 이렇게 되는 거고, 29평에서 이제 만약에 전용 8호 초과 10 전용 103은 대충 한 40평 정도 되겠죠. 그게 이제 조합원 분양가 6억 7천이란 말이에요. 그랬더니 분담금이 7억 2천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래서 아까 25억짜리가 있고 매물이 있었잖아요. 그걸 사게 되면 내가 전용 84를 분양 신청을 하게 되면 분담금은 한 3억 정도다. 그러면 28억 정도에 이제 사게 되는 거고, 여기에 뒤에 플러스 알파를 붙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건 뒤에 설명이 들어가겠습니다. 자, 여기 공람 자료의 이제 세부 내역에 보니까 종무자산 수입 추정을 이제 얼마로 했는지가 나오더라고요. 이제 전용 84 기준으로 평당 7천만 원 수준이 이제 적당한 일반 분양가라고 이제 추정을 했고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종무자산 추정해서, 그러면 종무자산이라는 거는 이제 일반 분양 수입과 조합원 분양 수입을 다 합친 거잖아요. 그래서 전용 84의 공급 면적, 전용 면적이 이제 전용 84의 공급 면적이 118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한 36평 정도 되는 거죠. 그래서 평당 7천에 이제 분양을 하니까 일반 분양가는 한 25억 정도로 추정을 하고, 조합원 분양가는 22억 5천 정도로 추정을 해서 수입을 산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피스텔이 여기 4974에서 36세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피스텔 분양 수입이 있고, 자, 근생 이제 상가 분양 수입 해가지고 전체 분양 수입은 9,881억 이렇게 이제 추정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공사비, 평당 공사비를 얼마 했는지 보니까 최근에 시공사 선정하는 데랑 입찰 공고 낸 데를 조사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과천 주공 10단지가 평당 740, 웅봉 1구역이 755, 신길동의 삼성 아파트가 760, 구로의 보강 아파트가
807만 원, 신정 4구역이 745 이 정도 있고, 어, 여기 사만 가락 아파트가 이제 805, 가재울 7구역이 여기 하이엔드 브랜드였단 말이에요. 843만 원. 그리고 방화상구역이 769, 산호 아파트가 830, 상봉 7구역이 850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하이엔드 브랜드로 고급스럽게 짓게 되면 최근에 그 시공사 선정되는데 보면 최소한 850 정도 이상은 해야 또 여의도가 또 상징성이 있으니까 그보다 더 높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평당 이제 900만 원 정도로 이제 산정을 했더라고요. 자, 그리고 정비 사업비 추산액의 전체 사업비가 이제 나오는데 이제 공사비는 3,271억 평당 900만 원. 그래서 아까 제가 엑셀식으로 했던 거랑 요 금액이랑은 이제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음. 그리고 여기 현금 청산 대상자 청산금 해서 335억 정도. 그래서 청산 비율은 한 4.8%, 이 정도로 이제 추산을 했는데 대체적으로 아파트 재건축에서 현금 청산자들은 거의 없습니다. 이때까지 되게 분양 신청을 하면 현금 청산자들이 거의 없어요. 많아야 뭐 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현금 청산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사람들 빼면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관리비가 전체 사업비의 2%, 그리고 이제 설계비가 1.4, 감리비가 1.4. 요거 두 개 합쳐가지고 보통 통상 한 3% 전후 되거든요. 그래서 다른 데랑 거의 비슷하다. 그리고 부대 경비해서 부대 경비가 지금 507억 요 정도 했습니다. 뭐 이런 거는 이제 당연히 재건축 사업을 하면 들어가는 비용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각종 부담금, 요것도 당연히 내야 되는 겁니다. 1.3%. 그다음에 제세 공과금 해서 재산세나 법인세 해가지고 법인세가 56억, 재산세가 20억. 뭐 이렇게 됐고 전체 뭐 1.7% 정도. 그리고 금융비용. 여기서 사업비 대여금 이자가 193억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조합원 이주비 대여금 이자가 얼마냐면 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종전에는 이제 뭐 573억 정도로 예상을 했는데 그게 이제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여기는 조합원이 개별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주비 아까 25억에 사서 84 신청하면 분담금 3억이었고 플러스 이주비에 대한 금융비용을 내가 따로 부담을 또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비비가 이제 230억 전체 사업비의 약 5% 정도 해가지고 어, 해- 어, 총 계산을 했더니 총 사업비가 이제 4,564억 이렇게 나왔다. 그렇게 보면 돼요. 그리고 뭐 아까 법인세 설명을 했고 이건 넘어가고 그리고 재건축 부담금 추정액도 계산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뭐 재건축 부담금이라는 건 이제 정려 시점의 주택가액, 개시 시점의 주택가액, 그다음에 개발 비용, 정상 주택 가격 상승분 해가지고 조합원 한 명당 내야 되는 재건축 부담금 계산을 한단 말이죠. 근데 세대당 평균 재건축 부담금이 1인당 8천만 원 미만으로 추정이 돼서 이제 면제 얼마냐 1인당 5,248만 원 이렇게 추정을 하니까 재건축 부담금은 이제 면제일 거다. 이렇게 추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일반 분양 수입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이게 많았다면 재건축 부담금이 납부를 해야 되겠죠. 근데 일반 분양 수입이 이제 굉장히 적기 때문에 재건축 부담금을 안 내도 된다. 뭐 이렇게 이제 추정을 했는데 요게 이제 종료 시점의 주택 가액에서도 조합원 거 조합원께 만약에 입주할 때 가격이 많이 올라 버린다 하면 현재는 이제 면제로 추정할 수 있지만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초과 이익이 발생할 수 있단 말이에요. 조합원들 어, 검, 아, 조합원분의 시세 상승에 따라서 재건축 부담금을 내야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면제가 이제 확정은 아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조합원 분양 수입이 7,261억이고 일반 분양 수입이 1,347억이다. 그러니까 13.6%밖에 안 돼, 전체 수입 중에. 그리고 뭐 비례율은 아까 얘기했듯이 92.93%다. 자, 그래서 이제 공사비 변동에 따라서 비례율 추산표인데 지금 평당 공사비를 이제 900만 원으로 했잖아요. 근데 여기가 이제 60층으로 짓잖아요. 그러면 내려갈 가능성보다는 올라갈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공사비가 5%, 10% 이렇게 올라갈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비례율이 더 빠지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84 일반 분양가가 이제 평당 7천이니까 가 36평. 아, 자, 여기는 이제 일반 분양을 25평만 해야 되니까 평당 7천. 25평이 평당 7천에 분양하면 한 17억 5천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어, 조금 더 올려서 분양할 수 있는 여지도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분양가를 조금만 더 올려서 5% 정도 이제 올린다. 5% 정도 올리면 아까 여기 뭐 대충 한 1억 정도 올리는 거죠. 한 18억 5천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비례율이 이렇게 97, 94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양가를 5% 정도만 올려도 공사비가 거의 평당 990까지 올라가도 비례율은 더 떨어지지 않고 약간 오른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요약을 해보면, 결국 이제 공사비가 더 오를 수 있는 거를 일반 분양 가격을 좀 더 올리면, 한 5% 정도 올리면, 공사, 일반 분양가를 이제 5% 정도 올리면, 공사비가 이제 5에서 한 10% 정도 증가하는 거를, 충분히 커버할 수가 있다. 그리고 이주비 금융이자나 이제 분담금에 대한 중도금 이자는 이제 조합원이 부담을 해야 되고, 재건축 부담금은 현재 없다. 면제다라고 추산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25억의 네이버 부동산에 올라와 있는 거를 내가 전용 84 분양 신청을 하게 되면 그러면 3억을 분담금으로 내야 되는 거고 그러면 플러스 알파로 내야 되는 거는 이주비하고 분담금에 대한 중도금 금융이자를 이제 부담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요거 이제 이주비를 얼마 받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뭐 요게 많으면 뭐 한 2, 3억 정도 되겠죠. 그럼 총 합치면 대략 이제 한 30억 정도 선에 약 한 30억 선에 어 사는 거다. 요렇게 이제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네요. 자, 이상으로 여의도 모카 아파트 재건축 정비 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